자, 이제 무문관에 대해서 또 읽어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잘 모르시는 점만 하나 지적을 해드리면, 이것도 하나는 이 무문관에 보면 표문에 그 출판할 때 겉에 쓰는 글이 소정이라는 이종 황제의 연호가 들어있고, 발문에는 또 순우라는 이종 황제의 연호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연호가 지금 소정, 순우 이렇게 돼 있죠. 대개 이게 황제가 어리석은 황제일수록 연호를 자꾸 바꿔요. 연호 바꾸면 나라가 좀 잘 될 줄 알고. 개각 자꾸 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이 이종 황제, 근데 무문관에 황제의 연호가 있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이 무문관이라는 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교인들이 성경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중국 천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무문관이라는 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사대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을 수밖에 없고. 근데 남송시대의 제가의 수행자들이 그 굉장히 수준들이 높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이 무문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될 거고, 그 선종에 제가 정석이라 그랬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중국은 그 이후에 나라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 무문관에 대한 기억들이 흐릿해져 가지고 근대 현대로 왔는데, 남송시대에 이 무문관을 지은 무문회계선사 밑에 일본의 심지 각심선사라는 유학승이 이분 문화로 입문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고 무문관을 들고 일본으로 왔어요. 이 무문관이 보존이 돼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로 이 무문관이 선종 최고의 그 필독서로 탈바꿈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남송이 멸망할 무렵의 시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문명의, 중국으로서는 문명의 전환기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 남송으로 유학 갔던 일본의 유학생들이 그 공부를 마치고 중국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일본 승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중에는 중국 스승들이 꽤 총애하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도 편지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스승들이 야, 인저 남송이 거의 멸망하게 됐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라는 글들을 보내니까 일본 제자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일본으로 건너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건너간 중국 임재종 선사가 12명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임재종의 12개 파의 계산조가 돼요. 그리고 유학 갔다가 돌아온 일본 임재종 승려들 12명이 또 12개의 임재종 파를 만들어서 일본 임재종의 24개 임재종 파가 꽃을 피우게 돼요. 한국은 태고보우 선사가 서곡 청공 선사 밑에 가서 법을 이어받은 그 한 가닥이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왔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사실은 한국의 조계종은 잘 몰라요. 근데 대만의 그 4대 종문의 하나인 법고산사를 그 계산한 성엄선사라는 분이 중국 본토에서 공산화되면서 대만으로 갔는데, 이분은 본토에서 그 건너가고 중국의 임재종 전통이 거기도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져 온 그거를 인가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일본 임재종 선사 밑에서 일본 임재종의 또 법을 또 이어요. 그러고는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대만에 손가락에 꼽는 고승이 됐는데, 이분이 그 공부에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중국인이 가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의 그 수식관 수행법이니 이런 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만 불교가 그 굉장히 이 마음을 열고 수용을 해가지고 4대 그 큰 불교 공동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중국 본토와 대치된 상태에서도 대만인들이 그렇게 그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것은 이 4대 종문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문과는 그 한국에서는 제 스승인 종달 선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유학을 가셨다가 일본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셔서 고향인 함흥에서 함흥일보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경성에 이제 그 일본 유학 그 친구들이 청년 불교회관을 건립한다 그래가지고 너도 합류해라 그래가지고 서울 경성으로 와가지고 청년 불교회관 건립 운동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보기에 이 후원금들을 걷어가지고 와서는 유학생들이 저녁 때는 가만 보니까 밥 먹으면서 술값으로 다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청년회관 건립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서 이제 탈퇴를 하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마침 조선 불교 잡지에서 편집인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편집장 밑에 돕는 편집인을 거기에 응모를 했더니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뭐 철학을 했으니까 불교는 사촌 철학쯤 되는 걸로 알고 갔다가 그 편집장이 일본 그 경성 임재종 벼론에 나가는 아주 수행이 깊은 거사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 잡지에 실린 내용이 다 선수행이라는 게 관한 거니까 교정 보다가 보니까 선에 매혹이 돼가지고 출가를 마침 한국에 나와 있는 그 경성 벼론의 주지로 있는 화산대의선사 문화로 입문을 하게 됐죠. 근데 이 화산대의선사는 동경 제국대학에서 인도 철학을 전공한 엘리트면서 일본 남선사파의 차기 그 우리로 말하면 그 방장 후계자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단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무문관에 대한 얘기도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좀 얘기가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졌는데 무문관에 대한 얘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무문관에 이게 선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전무석과 후무미륵. 내 앞에는 석가도 없고 내 뒤에는 미륵도 없다. 56억 7천만 년 후에 오는 미래불, 미륵불도 없고 내 앞에는 석가모니불도 없다.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1인 1파예요. 절대로 스승을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말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죠. 네? 아니 선종 아래 있는데 그 우리 문중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스승 이러지 말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 이거죠. 1인 1파라는 게.